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상승세, 지수의 상승세 자체는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오르고 내린 종목을 보니까 내린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좀 걱정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지수는 너무나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워낙에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만큼 차별화된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상승장을 고스란히 못 느끼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대세 상승이 진행되고 나서 장을 이끌어갔던 대장주가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키 맞추기 장세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키 맞추기 장세를 우리는 서서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맞추기 장세에 대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면 좋을지 단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입니다. 경계감 확산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방금 우리 앵커님이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만큼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LG그룹주들 또 일부 피지컬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 말고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약세권 내지는 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떨어지는 종목도 못 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이런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일단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장세가 어떤 위치에서 많이 나냐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강력한 실적주 성장주가 먼저 가고 나서 그 실적에 못 미치는 종목이 그 상승대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아직은 대세하락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단기적인 정점에 다다르는 그런 위치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경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강력한 대장주들의 상승 대열에서 이탈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시장은 단기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정말 좀 올랐던 종목군들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성급하게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일단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종목들은 이제 순환 랠리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를 반등을 이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제가 보기엔 지금은 쫓아가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상태고 자, 소외주들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소외주라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급락은 없을 겁니다. 짧은 조정은 나오더라도 급락은 없을 거고요. 하방정기과 함께 기간 조정이 전개되는데 그 삼성전자와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장에 뒤를 이어서 따라갈 만한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피지컬 AI 관련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 소외됐고 모더런 쪽에서의 대반격도 우리는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투톱은 추격 매수가 가능할까요?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이제 약간 조정을 받아야겠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은 나오더라도 그러나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 제인스랑 CEO의 발언을 보시듯이 정말 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는 정말 가히 폭발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호황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더 호황이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많이 올랐다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옆으로 기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폭은 절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고요.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중기 재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이 나올 때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핫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포트폴리오 리뷰 종목 첫 번째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어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렇다면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목표가를 22만 원 정도까지 올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또 얼마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지금 한 1,000원 차이로 목표가를 터치 못하고 약간 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말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전자라고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중소형주 뺨칠 정도의 강도 높은 상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패턴들은 보게 되면 강력하게 양봉을 세우고 나서 살짝 눌림을 주고 또 한 번에 이거보다 더 큰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나서 고점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현재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 기조 살아있고 거래량 자체가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아직까지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면서 네. 5차 목표가 정도 근처에 오게 되면 한번 털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 전략을 제가 약간만 수정을 하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체 보여주식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물량은 저는 단기적인 파동이 나오더라도 들고 가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젠스랑 CEO의 발언 자체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결국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더 강력하게 좋아지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리스의 실적 증가세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조정은 나오더라도 쉬었다가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다 팔지 말고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는 이런 전략 정도를 제가 제시를 드리니까 자 삼성전자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해 봐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뷰 종목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목표가 45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힘겹게 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 달성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반도체 섹터 후속 섹터 이제 반도체의 주도주의 뒤를 따라갈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는 저는 2차전지가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2차전지 관련된 반등은 분명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민 성장 펀드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다가 약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얘기겠죠. 정부 차원에서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작용된 것이고요.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고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은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이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단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반등은 저는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펑 튀면 못 잡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발목 정도는 담가두자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주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 올라서 약간 눌림이 나오거나 약간 밀리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땡큐하면서 저가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요정 보유전력과 함께 밀릴 땐 저가매수 말씀을 좀 단행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를 제가 47만 원 정도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익절가 4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튈지 모르는 만큼 미리 한번 길목을 다져봐야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리뷰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또 나왔네요. 정말 오늘 종목 선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좋은데 가는 종목은 워낙에 많이 올랐고 또 못 올랐던 종목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종목을 다시 가져왔었던 이유는 그만큼 오늘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코스닥 쪽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분명히 보였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기관들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는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외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코스닥 150
150 지수의 이제 일변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 변동성 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이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별로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러나 자 역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은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부실 기업이 퇴출되는 조짐들이 나올 때 주가의 반등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미 금융 투자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꾸준하게 매집이 단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거기다가 코스닥 시장 종목은 부실주가 많지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을 중심으로 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관심을 또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이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8% 상승했잖아요. 네. 앞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강하게 일단 1차적인 반등이 나왔었죠. 여기서 강하게 여러분께 몇 번 추천드렸고 급등이 나왔고요. 전형적인 눌림목 조정을 주고 나서 재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앞에 거래량에 비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거래량은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과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같은 세력들입니다. 물량을 별로 매놓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가의 반등세가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잠깐 밀리게 되면 이 정도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자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23,000원 정도 다시 한번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정책 활성화로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워낙 코스피의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지금쯤에는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 종목 두 번째는 뭔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두 번째 종목 코오롱 티슈진 네. 오랜만에 또 간만에 등장을 나왔죠? 했네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한 10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갔다가 두 번의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직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역시 그 잊혀졌던 이제 TGC에 대한 관심들을 다시 한번 가질 만한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를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7월 정도에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TGC를 상업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이 회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TGC가 만약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을 때 그 파급력은 대단할 것이다 라는 점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정도로 TGC는 분명히 안정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액면으로 봤을 때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게 되면 결국엔 뭐 제품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상 결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25만 주 정도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천당제약이라는 종목도 뭐 대규모 호재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할 정도로 우리나라 K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은 분명히 인상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TGC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저는 작용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뭐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는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 이 종목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수급이 모두 들어온 종목인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시나요? 참 정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죠. 저기서부터 강하게 올랐고 그리고 눌림이 났고요. 저기서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말씀드렸고 또 지금 여기서는 재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출렁거리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맨 나중에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나중에는 솟구치는 그런 레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 적어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TGC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눌림에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이 부분 우리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한 반등 시점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내일은 쫓아가지 마시고요.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한번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 12만 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발견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미스터 안이 오늘부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밤 시간대를 묵묵하게 열심히 지켜주셨잖아요.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아쉽죠, 뭐. 네. 한 약 3년 가까이 이제 야간 시간대를 책임을 져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뭐 개편 맞아서 이번 방송은 내려가지만 뭐 다른 방송에서 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야간 방송 개편되는 방송 많이 좋은 내용 많으니까 개편되는 그 야간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 저는 뭐 다른 방송 때 다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TV 방송뿐만 아니라 또 무료 방송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